예, 오늘은 이제 협력의 진화, 이제 북새통 자리에서 만든 협력의 진화인데요. 이 책이 제가 보니까 최근에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시사점들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 책을 좀 선정했어요. 특별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 내용이 되게 탁월한데 이게 아무래도 논문 기반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좀 읽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어서 좀 깔끔하게 한 30분 동안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협력의 진화입니다. 오늘 북새통 34번째 시간이고요. 로버트 엑셀로드라는 이 정치학자가 게임 이론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특별히 제수의 딜레마라는 그 법칙 가지고 이걸 썼어요. 아마 경제학과 하시는 분들은 게임 이론, 그다음에 우리 제수의 딜레마가 너무 유명하라 계속 잘 아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준호 선생님은 이 내용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있어요. 언제 있냐면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과 내가 계속 협력 관계를 맞을 것인가 안 맞을까, 저 사람이랑 나랑 파트너 동업자로 아니면 거래 관계로 계속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를 결정할 때에 이 협력 관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죠.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를 봐서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도움만 달라고 하진 않고 도움만 달라고 하고 도움 주면 그 호의를 몰라. 근데 또 도와달래. 이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특별히 여기 좀 종교인과 관련된 분이 좀 계신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도와달라는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산 직전에 거래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잠깐 뭘 좀 도와달라는. 이때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러면 지금 북한이 지금 핵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때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논쟁거리가 있는데 뭐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연구소의 우리 박사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쪽의 커뮤니티, 농업 쪽의 생태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한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되게 우호적인 분도 있고 좀 비협조적인 분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엮어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좋을까? 또 여기 보면 협동조합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다 이해득실이 다른데 이 이해득실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힘들을 이끌어 나와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럴 때 이 이론들을 쓰는 게 좋겠다 싶은 좋은 통찰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 협력이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치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거 협력 네트워크 만드는 것은 그냥 자율 방임적으로 내버려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명령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는 것이 그 자율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진다라는 게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그 명령 체계를 둘 것이냐.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살펴봐도 그 소위 말하는 명령 체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실증 실험도 하고 설명 정치학적으로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호혜주의라는 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 서로 이득이 될 때 협력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호혜주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혜주의는 서로 혜택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호혜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구성원 중에 일부만 이득이 있고 일부는 이득이 없고 뭐 이러면 그 협동조합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호혜주의,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돌아가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설계하면은 중앙 권위의 협력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혜주의 시스템만 잘만 돌아가면 소위 말하는 이게 협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제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은 되게 유명한 이론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제수의 딜레마, 크리스토너 딜레마라는 이건데 이겁니다. 두 사람을 잡았어요. 분명히 혐의가
혐의가 있는 것 같고 좀 내용을 좀 다 불면 그 배경까지 다 좀 잡아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잡았는데 두 사람을 독방에 가둬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 불면 이 제안을 똑같이 두 사람 또 제가 하겠다. 네가 다 불면 너를 감형 또는 무죄로 석방시켰다. 조건이 있다. 네가 다 불면 근데 동료인 네가 이 친구가 안 불면 너는 무조건 석방이다. 대신 안 부른 그 친구는 5년을 때리겠다. 근데 만약에 네가 둘 다 안 불면 1년씩 선고하겠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 불었는데 똑같이 불었어. 그럼 3년 선고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둘 다 안 보이지만 협력을 해갖고 배반 안 하게 협력해갖고 둘 다 우리 몰라요 하면은 1년씩 받는 상황이에요. 1년씩 받는 상황이요? 예. 332이야. 아니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책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책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협력을 하면 1년만 받아요. 근데 배반을 하면 둘 다 똑같이 배반하면 3년을 선고를 받아요. 예, 책 있는 상황을 좀 약간 바꾼 거예요. 거기는 보상 체계로 했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 시스템이 예수의 드라마의 원전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책에 있는 거는 그 보상 체제로 바뀐 거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네가 불었는데 네가 안 불었는데 친구가 부르면 친구는 무죄이고 너는 5년 받을 거야. 딱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서로 정보가 폐쇄돼 있고 서로 협력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다 어디로 가느냐? 둘 다 배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배반해서 둘 다 3년 받는다는 게 제수의 딜레마예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 여기로 가게 됐다는 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제수의 딜레마입니다. 협력체제로 갈 수 없다. 아니 미리 협력을 했었으면 1년 받고 마는데 안 불었으면 1년 받는데 결국은 다 불고 나중에는 결국 3년 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기본적인 뭐냐면 서로 협력하면 상호이나 상반된 이해관계로 결국 배반하게 되는데 결국 횟수가 제한돼 있어요. 왜냐면 감옥에 들어가면 계속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횟수가 제한적으로 있구나. 서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위 말하는 배반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통적인 제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냐면 이 제수의 딜레마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요청을 해갖고 전략을 좀 짜달라고 합니다. 전략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쟁을 해요. 경쟁하고 나는 이 전략 썼다, 저 전략 썼다 하는데 뭐 이 책의 저자는 티포텍 전략을 추천하는데 티포텍 전략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제수들만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첫 번째. 계속 나랑 파트너가 이제 못 볼 사람이 아니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가능성들 열어주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염두에 둘 거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나중에 이거 배반했다가는 뭐 조직폭력배에 협조해서 뭐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뭐 죽을 수도 있다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미래에 배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는 그런 거를 미리 시스템으로 갖춰주면 절대로 배반 안 하고 협력체제가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배반하냐면 그러니까 요번에는 배반하지 말고 다음번에 너 뭐 해줄게.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요번에 크게 한 판 땡기고 잠적하면 되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미래가 뭐가 있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 내용들은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협력의 판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배반하지 않는 판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이제 이 책 뒷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전략은 못돼도 말씀드렸지만 티포텍 전략이에요. 티포텍.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딱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승률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전략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상대방이 배반하면 그 다음에 배반한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용서해줘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복은 하고 용서해주는 거죠. 보복 안 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복하고 용서해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이 순서대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합니다. 무조건 협력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배반하면 바로 응징합니다. 배반한 만큼 응징해줍니다. 세 번째, 응징이 끝나면 바로 용서해줍니다. 용서해준다는 얘기는 바로 협력관계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대가 나의 행동 패턴이 적응할수록 행동을 명확하게 주는 거죠. 왜냐면 이럴 때는 보복했다, 이럴 때는 보복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요 패턴을 유지해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망이 쌓이잖아요. 저 사람은 언제든지 배반 안 해. 내가 배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다 알리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성공 요인은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신사적으로 가요. 단 보복은 합니다. 근데 보복이 끝나면 바로 관대하게 새로 관계 뒤끝 없이는 일단 보복은 하고 뒤끝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행동 지침이 명료하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티프텍이 필요하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망한대요. 뭐냐면 너무 관대한 규칙.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징이 없어서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하는 거죠. 아주 머리 잘 쓰는 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게임 룰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T4 2택 원칙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T4 2택은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까지 배반하면 그때 응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지니까 저 사람은 두 번까지는 괜찮아 라는 것을 알아. 전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한 번은 이렇게 빼먹고 한 번씩은 중간에 이렇게 또 빼먹고 배반하고 이때 괜찮아.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교한 사람들한테는 이용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는 너무 원칙은 있지만 관대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간사하게 전략 쓰는 사람한테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게임을 계속 해보니까. 두 번째, 비신세적 행동하는 사람. 이 경우는 용서하지 못해서 손해본다는 거예요. 아까도 죄수의 딜레마 보면은 협력하면 더 이득이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보복해.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해야. 결론적으로 자신한테. 더 많이 이득을 취할 기회를 팽개치는 효과가 나버리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올리 전략 쓰는 거예요. 무조건 배반. 저 사람 배반하니까 저 사람은 결국 본인이 얻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다운인 전략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다운인 전략은 중간에 한 번씩 저 사람이 안 쓸 것 같아. 그때 한 번씩 배반도 해줬다가 다시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되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게임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 뒷부분으로 가보갈수록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신뢰 안 해. 신뢰 안 해서 어떨 때는 결국 중간에 스스로 멸망하거나 처음에는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누적된 소위 말하는 손해가 쌓여서 1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봤을 때 결국은 티포텍 전략을 썼던 경우가 여러 번의 실험을 끝에서도 결국 최고의 승률, 이득을 가져왔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이한 사례가 있어요. 전쟁에서도 이게 먹히더래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런 영화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서부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오랫동안 대치 상황이 있는데 서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서로 총으로 쏘면 맞출 수 있는 소리인데 안 쏘더래요 서로. 그리고 특정 시간대 되면 서로 밥 해먹고 막 일어나고 서로 공격 안 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공격하면 우리 밥 먹을 때 공격하고 저녁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내가 밥 먹을 때 공격을 당하면 우리 똑같이 해주니까 서로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우리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싸우자 이거지. 왜냐면 24시간 내내 싸우면 피곤하잖아. 잠도 못 자고. 우리 하루 이틀 싸울 건 아닌데 피곤한데 이런 거죠. 그리고 일부러 특정한 존에만 쏘고. 그래서 이때 한동안 어떤 원칙이냐면 누가 이제 전쟁을 전투를 일으켜서 5명 죽이면 이쪽에도 반대해서 5명 죽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더니 오랫동안 전쟁은 있지만 안정 상태가 유지된 전선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 상황에서도 서로 합의된 거 아니잖아요. 적절한 조건만 맞춰주면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근데 이건 되게 시작점이 있는 게 서로 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뭐 맞춰보지 않잖아요. 맞춰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감을 잡아갖고 협력관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이득인데 판이 써지면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동물 같은 경우 생태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보호세랑 무슨 서로 도움이 되는 동물들끼리 그런 자연스럽게 진화적인 상황이나 협력적인 네트워크들이 생태계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가지고 막 얘기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은 철저히 진화론인데 이 사람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가 뭐냐면 진화론의 배경적 이론이 이런 이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론을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디킨스가 이제 표지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라고 아시죠? 그래서 결국 제수의 딜레마가 반복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때 성공 비법은 뭐냐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원칙에 질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들이 막 이렇게 사기치고 막 머리 돌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흥분돼서 나도 전략 좀 짜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러는데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첫 번째 성공에 눈이 휘까닥해서 막 이런 전략하고 배반도 하고 이러면 결국 실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보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되면 중간에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돼서 결국은 몰락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티포텍은 왜 성공했느냐? 실수해서 그러니까 잘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티포텍 전략은. 그냥 남보다 탁월한 전략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못했는데 남아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티포텍 전략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랍니다. 자, 비신사적으로 이렇게 미리 트릭도 쓰고 이런 사람은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판들을 깨트려서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만드는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사회적 자본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막 우리 내부의 사람도 배신하고 막 이러면 결국 우리 판도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길게 보면 그냥 자기가 다 제살 깎아먹이를 해갖고 결론은 판이 깨져버리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비신사적 전략을 쓰던 사람. 그래서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협력이든 배반이든 반드시 대갚아줘야 배반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반하면 배반한 만큼 돌려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협력하면 항상 협력으로 대응해줘. 라는 것들 명쾌해 줄 필요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너무 영악하게 전략을 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막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 사람한테는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단순하고 명쾌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 사람은 항상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협력적 관계로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력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현재와 비교해서 향후에 우리가 계속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리는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좋은 협력 관계예요. 그럼 어찌든 팔 거라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이 사람과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그 거래처를 바꾼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이 사람이랑 협력 관계가 잘 맞았어요. 그러면 평생 같이 갈 사람처럼 막 하고 중간에 여기에 다른 관계자가 껴들지 않도록 오히려 여기다만 몰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 상대방으로 얘기할 때 이 사람 있잖아요. 우리 거래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뭐야?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우리 배신 안 해 라는 관계가 있으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랑 계속 해주면 안정적으로 배신 안 하고 할 걸 알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중간에 땀만 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자주 만나고 협력관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요 사이에 못 들어오게 막고 상호작용 빈도가 높아야 안전적인 협력이 촉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놀러도 가셔야겠네요.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이 너무 크면 협력관계를 결정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쟁점사항을 쪼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사항과 어떤 사항과 어떤 사항을 묶음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예스 안 하면 통과 못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아주 작게 쪼개라는 거예요. 요 사안만 오케이. 요 사안.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작은 덩어리로 여러 개 쪼개서 요거 해서 하나씩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턴키로 1년 뭐 계약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무슨 프로젝트 무슨 쪼개서 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야 중간에 배신 안 하고 협력 관계가 이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쟁점을 더 작게 쪼개는 것 이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수 체계를 바꾸다. 이거는 뭐냐면 배반에서 있는 어득보다 장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조폭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배신하면 어떻게 해? 그냥 뭐 손가락을 자르고 가족을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거에서 배신하는 것보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입찰이나 이런 거에는 실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긴 협력 체계를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 시스템을 자꾸 가치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고 이타주의가 서로 도와주는 게 좋은 거야. 서로를 도와주는 게 좋다. 이런 교육적 판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철저히 호효주의. 내가 이렇게 주면 너도 나한테 줘야 돼. 근데 내가 너 배신하면 네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이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꼬리표를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꼬리표를. 아유, 김영석 선생님, 저분은 항상 바른 생활 사람.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뭐냐면 내가 배신이라고 해보려는데 다른 사람이 아유 바른 생활 사람이 오셨어요? 그러면 배신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내가 바른 사람을 불러주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서 주눅이 든 게 아니라 행동에 자제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넛지라는 책을 쳤는데 넛지도 이런 거예요. 왜냐면 행동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예를 들면 뭐 국어 순화 운동 캠페인을 합시다 이렇게 같이 그렇게 크게 모토를 잡지 말고 조그만 넛지는 이게 팔꿈치 툭툭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에 팔꿈치 툭툭 치는 정도 작은 것만 딱 껴줘도 전체 시스템의 행동을 바꾸게 할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행동경제학자가 책이 이제 넛지라는 책이 이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예. 뭐 이건 다 이준호 선생님이 뭐 경제학을 전공했겠지만 뭐 다 잘 알겠지만 예. 노벨 경제학상 뭐 저는 뭐 모르는 얘기인데 전문인데 그게 넛지라는 책이거든요. 이장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살짝 툭툭 쳐주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이렇게 꼬리표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에 부담스러워서 협력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어떻게 불러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평판과 구제. 그다음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쓸지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말이지 항상 언제든지 보복하면 보복하고 협력하면 협력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 누적이 되면 그 평판 때문에 자기도 이거와 비슷하게 스스로 행동이 규제가 되는 그런 역할이 돼버려요. 그쵸? 내가 쌓아놓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랬잖아요. 나이 뭐 내가 지금 이 바닥에서 클 때는 나름대로 상도의 원칙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버린다는 거죠. 평판과 원칙 규제를. 근데 또 세 번째는 뭐냐? 정부 및 국민이라는 역할을 해요. 정부가 그런 규제 역할을 해갖고 협력을 강화하고 소위 말하는 철저히 배신 때리는 기업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규제 조치를 바로 취해주고 그냥 느슨하게 봐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할 때는 누가 아니면 국민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막 강력하게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한번 배신 때리는 업체는 철저히 한번 안 봐주고 온정주의 안 봐주고 철저히 우리 배신한 무슨 그룹 회장님 이러면 철저히 한번 이렇게 철저히 막 배신 때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뭐 회장님 계시잖아요. 철저히 한번 딱 왜냐면 소위 말하는 상속을 부당하게 했던 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철저히 생각 안 되고 요번에 적절하게 감옥을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음번 다른 그룹도 또 해. 근데 요번에 철저히 자기가 죄를 값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룹은 그거 생각을 못하겠지.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력권 얘기합니다. 세력권은 뭐냐면 물리적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요 지역은 되게 협력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는 지역, 요 지역은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진 지역이 있으면 요 네트워크, 협력이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는 건 점점 세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주가 그런 걸 잘 돼. 그럼 요게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확대되냐? 산청 뭐 옆에 하동이 확대가 되고 저하고 만약에 진주가 여기 잘 안 돼. 그러면 그 나쁜 기운이 하동도 비협력적 구조로 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력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그다음에 추상적 공간을 쓸 텐데 예를 들면 제가 공산주의 이론을 갖고 있어. 아니 내가 자유주의 이론을 갖고 있어. 그 이론을 갖고 있으면 그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예를 들면 나는 무슨 팬그룹 멤버들이야. 이 팬그룹 멤버들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협력 구조를 갖고 있어. 아니 뭐 배신해. 그러면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닌 추상적 공간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역 생태계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의 시스템을 갖춘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호혜주의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연구실 트러스트예요. 신뢰인데 이 협력이 잘 되면 트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지만 트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성 있게 가게끔 설계가 되냐가 더 중요하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뢰, 우정 중에도 이게 관계가 지속성이 끊어져 버리면 협력 관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 배반 때리면 반드시 응징을 하는데 빠르게 해요. 빠르게. 우리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뭐가 왜 문제냐면 배반을 때렸잖아요. 응징을 했는데 응징을 제때 안 하고 거의 뭐 지금 60-70년을 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했었으면 이제 오히려 일본과의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응징을 제대로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터진 사람을 바로 단죄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래 끌면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정치적으로 잘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온정주의 결단에서 그때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여기 용서는 간단해요. 죄값은 제대로 빠르게 치르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이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일단은 죄값은 제대로 치러놓고 그래야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협력은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일반 동물, 식물 생태계도 존재하니까 지능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뭐 박테리아 연구에서도 검증됐으니까 이거는 어디든지 모든 협력 시스템이 다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티포텍이 다 옳은가 고민해볼 사항도 있어요.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티포텍의 원칙대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세게 나면 미국에서 세게 나고 이게 맞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더 악화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때 맞을까? 그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처벌의 위협이 엄청나게 큰 경우에도 티포텍이 맞을까? 왜냐면 이 정도죠. 누가 전쟁을 좀 나도 맞전쟁 하는데 그 전쟁 수준이 뭐 핵이라든가 이거는 똑같이 맞대응을 해버리면 공멸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데 그게 사형이야. 전체 국가 시스템에서 한 사람 죽이면 이 사람 죽이고 이건 맞겠지만 개인의 관계에서 누가 죽는 문제다 이럴 때는 쉽지 않을 거고 아니면 요걸 나를 해코지하는데 그게 정도가 이제 파산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그 처벌의 기준이 엄청나게 큰 상황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거를 기반한 최근에도 나온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은 읽어봤거든요. 기브 앤 테이커인데요. 뭐냐면 창업자 중에 기업 중에 기버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하더라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티포텍 전략이 전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봤는데 여기 티포텍 전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전략이 우리 창업주한테 더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기본은 뭐냐면 협력 관계는 받은 만큼 협력하고 이거가 이제 티포텍 전략인데 여기는 기본은 뭐냐면 받았는데 받은 거 이상 더 주는 게 기버예요. 내가 이만큼 받는데 그보다 더 해줘. 그래서 주변에 기버들이 막 모이게 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매처가 있어요. 매처는 뭐냐면 받은 것만큼만 준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티포텍 전략을 쓰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테이커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만 챙겨요. 그러니까 주로 받기만 하고 받았는데도 안 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전략은 뭐냐면 주변에 기버가 많도록 이렇게 판을 짜고 테이커는 자꾸 이렇게 멀리 가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쓰는 전략은 뭐냐면 테이커를 만날 때만 티포텍 전략을 쓰라. 서로 만났더니 별로 대응이 없고 막 그래. 그럼 그는 안 퍼줘. 그럼 누구한테만 퍼줘? 기버랑 매처한테만 퍼주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매처는 받은 만큼은 주니까. 또 기버는 기버 마인드셋까지는 내가 받은 만큼 이상으로 막 더 주면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또 다른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랑 매처한테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만들어 놓고 계속 퍼주고 가면 자기네 판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단 테이커는 걸러낼 때 이때는 티포텍 전략을 써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티포텍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창업자의 주변의 기업, 협동조합의 기업의 생태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이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거 하다가 사용합니다. 논쟁거리가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상권에서 할인을 합니다. A라는 상점도 이 상점에서 5,000원 받고 팔고 있는 물건들인데 동일한 물건들을 경쟁하려고 10% DC를 했어요. 4,500원 받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4,5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내리죠. 4,300원. 그럼 이쪽에 더 내려. 결국은 점점 재산 깎아먹게 되고 대표에게 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재산 깎아먹게 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길게 보면 이 판이 전반적으로 서서 단합을 해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까 안 깎고 이런 가격으로 경쟁 안 하기로 무기나해 이런 작업들을 만드는 것들이 되게 좋겠죠. 최근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더니 그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커피숍 뭐 저기 GS25 뭐 이런데 설마 알바비를 제대로 못 주면 우리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구조를 판을 어떻게 하면 이들과 죄수1, 죄수2로 만들어. 서로 경쟁하도록. 근데 잘 보면 이들이 그런 관계가 협력적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GS25나 이런 인더스트리를 뭐라고 그러죠? 편의점 인더스트리. 편의점 인더스트리 엊그저께도 이제 국정감사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판 구조를 최저임금제를 보면 알바생과 그 주인의 그 경쟁 구조를 자꾸 보는데 더 판을 키워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 체인에는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의 구조가 뭐가 문제냐면 소상공인, 소위 말하는 그 편의점에 너무 많은 착취를 대기업에 거기서 가져가 버려서 문제가 터지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왜냐면 보통 거기는 그 로열티를 25% 35% 가져간대거든요. 체인점이요? 체인점 저기 네. 원청에서. 와우. 그러니까 그 구조를 오히려 디자인을 바꿔줘서 해서 양쪽이 살게끔 만들어줘야지. 뭐 이렇게 판을 바꿔버리면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 제수의 딜레마의 그 감옥의 입장이 되는 거죠. 감옥의 입장에서는 둘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도록 하는 판. 그게 아니라 원인은 딴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도 이제 자꾸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꾸 스트라이크라고 임금 올리더라고 그러면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너 노동자한테 뭐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좀 위험에 빠졌는데 지금 뭐 이렇게 금리 올려달라 임금 올려달라고 싸움 이렇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이제 그 기업의 이제 경영 시스템 운영 보면은 부당하게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 자식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속을 해준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윤을 엉뚱한 데 챙겨서 한다든지 뭐 이런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철새 정치 지금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갔다 이게 좋으니까 저로 갔다 뭐 이런 문제다. 그다음에 지역 생태계 보면은 저 사람이랑 협력을 해봐야 도와줄 것이 같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그 소위 말하는 협동조합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을 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한 사람한테 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고 좀 네가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옆에서 말로 건들지 뭐 한 사람만 해. 내가 나는 돈을 줄게. 아 돈은 조금 낼게. 그냥 네가 돈도 내고 아니면 좀 일도 좀 해. 여러 가지 그러면서 사실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데 이럴 때도 어떻게 티포텍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논쟁거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오늘 협력의 진화 북새통 시간에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